길버트 하먼의 내부주의와 외부주의 논쟁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지식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항상 진리의 기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죠. 그래서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두 명의 마법사를 초대했습니다. 한 명은 내부 마법사, 다른 한 명은 외부 마법사라고 불렸습니다. 내부 마법사인 이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진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자신이 가진 확고한 이유와 증거에 집중하세요. 모든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숨어 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논리, 그리고 감정에 더욱 귀 기울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차분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안으로 향하곤 했죠. 마을의 철학자, 시인, 예술가들은 이런 방식에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깊은 생각과 명상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곤 했습니다. 반면 외부 마법사인 엑스터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기 위해 꼭 자신의 내면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무궁무진한 정보로 가득하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신호와 사실, 그리고 경험에 열려 있어야 해요. 이는 여러분의 인식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엑스터의 접근은 과학자들, 탐험가들, 그리고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 지식을 얻고 외부의 관찰과 통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새로운 도구와 기술도 외부 마법사의 조언을 토대로 개발되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물체가 떨어지면서 마을을 휩쓸고 갔죠. 사람들은 이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 마법사와 외부 마법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인어는 그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어 자신의 마음속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마을 사람들 각자의 내면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의 조언에 따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그들이 놓쳤던 내적인 원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엑스터는 마을의 외부에 있는 다양한 자연의 흔적과 하늘의 움직임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외부의 대기 현상 인하우주의 영향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엑스터의 지도 아래 하늘을 관찰하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마법사의 지혜를 결합한 마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먼 우주에서 날아온 작은 혜성이었고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 편견으로 인해 그 위협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배움을 함께 사용해 그들은 혜성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또 마을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식마을은 내부주의와 외부주의의 조화를 통해 더 지혜롭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내면을 탐구하되 외부의 세상에도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번영을 거듭했고 그 이야기는 먼 세상까지 퍼져나갔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서로 다른 두 마법사의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깊은 통찰력이었죠. 이 이야기는 하먼의 이론을 통해 우리의 인식과 지식 습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부와 외부의 조화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가치의 위기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모든 주민들이 셸러의 가치 이론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마치 마을의 가치 중심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나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민들의 가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아름다워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아침 나무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문은 바로 셸러의 가치 위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가치의 시험이라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이주한 청년 레오는 가치의 시험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시험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이를 실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로 크게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각적 가치의 시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을의 유명한 요리사가 준비한 호화로운 요리를 맛보며 오감을 즐기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레오는 단순히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다른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맛이 좋다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 이를 함께 나누며 얻는 행복이 더 큰 가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명적 가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 외곽의 숲을 탐험하며 체력과 생존 능력을 테스트받았습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도 있었지만 레오는 건강과 힘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과 서로 기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진정한 가치가 발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적 가치의 시험이었고
지혜를 시험하는 퀴즈와 함께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레오는 지식의 중요성과 더불어 예술이 주는 감동의 깊이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그는 진리와 미, 정의와 같은 가치는 개인의 성찰을 통해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가치,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마음 깊숙이 자리한 신념과 삶의 목적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오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이 모든 가치의 정점에 있음을 느끼며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레오는 어느새 마을의 중심에 있는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나무가 레오에게 속삭이듯 풍성한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빛났습니다. 레오는 자신이 걸어온 가치 여정이 단지 시험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무언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삶의 각 단계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워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셸러의 가치 위계가 단순한 철학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삭 아시모프의 심리학 사학 개념은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모인 사회 안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 독특한 가정은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탄생했을지 상상하며 재미있는 썰을 풀어봅시다. 한때 아시모비아라는 행성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했다고 하자 이 행성은 아시모프의 심리역사학 이론을 실제로 연구하고 테스트하던 과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매우 특이한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시모비아의 연구자들, 우리는 그들을 이시모비언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들은 심리역사학을 통해 미래 예측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해리셀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무작위로 선택된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자로 모집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기록하며 이들이 큰 집단 속에서 어떤 패턴화된 행동을 보이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매우 복잡하게 느껴졌고 많은 변수가 존재했지만 이시모비언들은 그러한 복잡성을 풀어나갈 열쇠가 바로 집단의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연구원이 커피 소비 패턴이라는 매우 일상적인 요소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행성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커피를 마셨는지 기록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커피 소비 패턴이 행성 전체의 경제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특히 커피 소비가 많아지는 달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생긴 경제적 변화가 다른 여러 사회적 현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발견은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구자들은 커피 패턴을 기반으로 향후 경제 활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다른 음식과 음료, 심지어 날씨와 같은 다양한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해리셀던은 장기적으로 아시모비아의 미래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시모비언들은 집단의 행동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연구 덕분에 아시모비아는 수세기 동안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행성 주민들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들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에 대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이 썰은 아시모프의 심리역사학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떨지를 상상하며 그려본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막연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구체적인 세계를 구성하게 하고 집단 심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재미있는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인의 실천을 통해 군자가 되려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명한이라는 뜻의 현이었습니다. 현은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흠모하여 인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군자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서당에 나가 공부하고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인을 전파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현은 마을에서 가장 성격이 까다롭다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송씨였고 그는 매우 인색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송씨는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야단치고 누군가가 자기 땅을 지나가기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현은 송씨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을 전파하는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먼저 송씨의 마음을 열어줄 방법을 궁리하다가 그에게 다가가 작은 선물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그 선물은 송씨가 가장 좋아하는 홍시였습니다. 현은 홍시를 정성껏 포장하고 송씨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어르신,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따온 가장 맛있는 홍시인데 어르신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송씨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홍시를 받아들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공자의 인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분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주변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요? 송 씨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혼자가 편하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현은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 송 씨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차 한 잔이었고 때로는 그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송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점점 현과의 대화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이 마을 사람들과 놀러가기 위해 송 씨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송 씨는 뜻밖에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송 씨와 어울리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송 씨의 태도가 변화하자 마을 사람들도 그를 더 따뜻하게 대했으며 송 씨는 점점 더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 가르침을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현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는 현의 선행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졌고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공자의 인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은 화목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 자신도 그 변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은 공자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인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자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습니다.